자, 우리 그 현대소설만 하면 된다, 그쵸? 근데 이거 현대소설 조금 어려워요. 자, 뒤에 보기를 좀 봅시다. 42번. 뒷페이지 42번. 페이지는 15페이지. 자, 그래서 보기 내용부터 좀 보자면, 자, 도깨비 잔치라고 하는 소설이고요. 여기에는 일단은 두 명의 할아버지가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성우 할아버지라고 하는 인물이 있고 동국 할아버지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성우 할아버지는 살아계시고요. 동국 할아버지는 돌아가신 상태입니다. 이 두 사람은요, 일제강점기 민족의 아픔을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이제 좀 그 일제의 탄압을 받았던 사람이죠. 자, 이들은 일제강점기를 지나면서 아주 강직한 역사의식을 지녔다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야? 일제강점기 동안 친일 행위를 하지 않았다 이 말이겠죠. 자,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친일 행위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핍박받고 탄압받으면서 살아갔겠지. 고고한 기품을 지니고 있습니다. 반면 김항모라고 하는 인물이 있고요. 그의 아버지는 친일 이력이 교육감이 되는데 걸림돌이 될까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김항모라고 하는 사람이 교육감이 되려고 하는데 그 교육감이 되려고 하는 데 있어서 아버지가 과거에 친일을 했던 이력이,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일제강점기가 끝난 시기야. 지금 소설에서 나오는 시기는 일제강점기가 끝났고 아버지가 친일을 했거든. 카네야마야, 카네야마. 자, 이 아버지가 친일을 했던 것 때문에 김항모가 교육감이 돼서 출세를 하고 싶은데 걸림돌이 되는 거야, 자꾸 아버지 옛날 과거가. 그래서 윤주를 성호와 결혼시키려고 합니다. 윤주는 김항모의 딸입니다. 자기 딸을요, 누구랑 결혼시키려고 하느냐? 성호랑 결혼시키려고 합니다. 성호 할아버지는 어떤 사람? 친일을 안 했던 사람이야. 강직한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이 사람의 집안이랑 결혼해가지고 우리 집안의 친일 역사를 좀 희석시키려고, 지우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성호 아버지는 김항모의 환심을 얻어서 교육계에 출세하기 위해 둘의 결혼을 서두릅니다. 자, 그러니까 김항모는 빨리 결혼시키려고 하는 거야. 성호는 할아버지의 역사의식에 공감하여 결혼을 반대하는 할아버지의 뜻을 이해하지만 현재의 삶도 중요하다. 자,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뜻을 이해하지만 현재의 삶도 중요하다는 생각에 윤주랑 결혼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사랑해요. 그래서 이 소설의 도깨비라고 하는 단어는요, 세속적 가치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들을 뜻하고요. 그래서 역사의식을 결여한 인물들이야. 역사의식을 잃어버린. 자, 잔치라는 말은 그러한 인물들이 활개치는 세상을 풍자하는 표현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이 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인물의 구조를 좀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첫 번째 성호 할아버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 있냐면 카네야마가 있어요. 자, 그리고 성호 할아버지 밑에는 당연히 성호 아버지가 있겠지. 그리고 밑에 성호 있을 거고. 카네야마의 아들이 김항모입니다. 그리고 김항모의 딸이 윤주야. 이 두 사람은 서로 사랑해. 결혼하려고 해요. 김항모는요, 자기가 교육감이 되기 위해서 뭘 하느냐? 이 두 사람의 결혼을 서두르려고 합니다. 근데 누구도 서두르려고 하느냐? 이 성호의 아버지도 서두르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도 출세하려고, 이 사람한테 붙어가지고. 그래서 이 아버지는 김항모한테 잘 보이고 싶어가지고 빨리 결혼시키고 싶어 하고요. 김항모는 빨리 두 사람 결혼시켜가지고 자기 아빠가 친일이었던 거를 조금 지우고 싶어 하는 거야.
누가 반대해? 할아버지가 이 결혼을 반대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몰래 할아버지를 속이고 두 사람을 약혼식을 잡아가지고 약혼을 하려고 해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죠? 자, 인물 이름이 좀 많이 나오죠? 성호의 할아버지는 친일 인사 카네야마에 의해서 큰아들, 요것도 중요합니다. 이 성호 할아버지의 큰아들이 있어. 그러면 성호 할아버지의 큰아들이니까 성호 입장에서 누구야? 큰아버지겠지. 큰아버지. 성호의 큰아버지가 누구에 의해서 죽냐면요, 카네야마에 의해서 죽습니다. 그래서 성호 할아버지가 노발대발하면서 결혼을 반대하는 거야. 어떻게 내 아들을 죽인 놈의 손녀랑 결혼을 하려고 하냐고. 성호 입장에서도 자기 큰아버지를 죽인 사람의 손녀랑 결혼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 이해되죠? 자, 그래서 이런 상황입니다. 자, 카네야마에 의해 큰아들을 잃었지만 카네야마의 아들 김항모는 해방 후 크게 출세합니다. 그의 딸 윤주와 성호의 약혼식 전날 할아버지가 성호의 집에 와서 약혼을 반대합니다. 약혼 안 돼! 반대해요. 약혼식 전날 반대합니다. 아버지는 반대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약혼식을 진행하려고 해요. 자, 윤주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 성호는 이런 상황에서 갈등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혹시 내가 지난번에 요거 3월 모의고사 해설지를 여러분들한테 나눠줬어요? 나눠줬어? 오케이. 자, 저기 작품 4개 다 나눠줬지? 맞죠? 자, 다시. 자, 그런 상황 갈등하고 있는데, 자, 성호가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할아버지가 저러고 계시는데, 저러고 반대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성호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약혼식 올리러 가네 하고 외장 치고 갈 판이냐? 네 어머니는 집에 있으라 하고 엄마는 집에 냅두고 우리끼리만 약혼식 갔다 오자 라고 얘기하는 거죠. 몰래 가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려고 했더니 성호는 어리둥절한 눈으로 아버지를 건너다 보았대요. 그렇게 펄펄 뛰시는 할아버지를 속이겠다는 아버지도, 자, 봐봐,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니까 성호는 사실 아빠를 이해를 잘 못해. 왜 이렇게 결혼을 하려고 하지? 자, 그런 험한 수모를 당하고도 이렇게 나서고 있는 김항모 씨가, 그러니까 김항모 씨가 수모를 당했어. 그럼 누구한테 수모를 당했겠어? 우리 집안 사람들한테 수모를 당했겠지. 우리 집안 사람들한테 그렇게 험한 수모를 당하고도 이렇게 결혼하자고 나서고 있는 김항모 씨도 이해할 수 없었답니다. 아빠도 이해 못해, 장인어른도 이해 못해. 그러니까 성호 입장에서 내 예비 장인이잖아, 맞죠?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왜 이렇게 결혼을 서두르지? 자,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김국장은, 이 김국장이 이제 김항모죠. 자, 김국장은 이번에 새 집을 마련한 잔치 겸 교육감을 비롯해서 가까운 사람들을 모두 초대해 놓은 모양이다. 그래 놓고 식을 올리지 않으면 체면이 뭐가 되고 또 소문은 어떻게 나겠냐? 성호는 짐작이 가서 고개를 이렇게 탁 돌립니다. 자, 그 무슨 짐작이 가는 거야? 아빠랑 김항모 씨가 왜 이렇게 결혼을 서두르려고 하는지 뭔가 눈치를 챈 거죠.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내일 12시 그대로 일찍 와서 손님들에게 인사를 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면서 아버지는 앞에 있는 커피를 한 모금에 마시고 일어섭니다. 성호는 뚝배기로 개패드됐던 할아버지의 고함 소리가 귓가에 살아왔대요. 김항모 씨는 그런 수모를 삼키고, 아까 수모를 당했다고 했잖아. 누구한테 당했는데? 우리 할아버지한테 당했어. 노발대발 고함을 친 거야. 막. 그리고 그런 수모를 당한 김항모 씨도 식을 올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끝까지 결혼시키겠다. 카네야마 경부 아들로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은 거야.
근데 그거를 이겨내고 김학모 씨는 뭐 한 거야? 출세한 거거든. 그러니까 아주 독한 사람인 거지. 그렇게 살아온 배짱과 집념이 바로 그것이었던가? 성우는 허탈한 기분이었대요. 왜 허탈한 기분이었을까요? 아, 이렇게 우리 두 사람의 결혼을 이제 성급하게 하려고 했던 게 우리 아버지도 뭐야 지금 사람들 체면이나 이런 거 차리기 위해서 야 너 지금 꼭 진행하려고 하는구나. 자, 김학무도 이렇게 수모를 당하면서까지 결혼을 시키려고 하는 게 친일파의 아들로 세상 사람들 손가락질 받아가면서 어떻게든 독하게 살아가려고 했던 그 배짱과 집념 때문에 약혼을 시키려고 하는 거구나 를 깨달으니까 허탈한 기분이었던 거죠. 성우도. 그러니까 3.1절 경축식장에서, 그러니까 김학모가 잘 나가는 사람이니까 3.1절의 경축먹식 행사나 이런 것들이 지금 참석할 수도 있잖아. 했더니 쫓겨나는 거야. 친일파의 아들이 어디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오냐고 쫓겨났어. 여기는 내가 설 자리가 아니라고 겸허하게 물러선 게 아니라 두고 보자 라고 하면서 도끼를 가다듬었을 것 같답니다. 이게 이제 김학모의 성격인 거야. 그리고 이 김학모의 성격을요 누가 추측하고 있는 거야? 성우가 추측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이랬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 성우는 병원으로 가며 어째야 할지 얼른 작정이 서지 않았대요. 할아버지를 속이고 여러 사람 앞에 나선다는 게 아주 끔찍스러웠답니다. 할아버지를 속이는 게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어. 근데 그 와중에 또 뭐도 생각해. 그러나 자기가 가지 않으면 또 아버지 처지는 또 어떻게 될 건가? 아버지 체면은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질 거 아니야. 아들 결혼 약혼식장이라고 해서 갔더니 아들이 안 나타나. 문제가 있잖아. 그러나 자기가 가지 않으면 아버지 차지는 어떻게 될 것인가? 성모는 밤새 잠을 설치고 계속 갈등했던 거죠. 내적으로. 결단을 못한 채 집으로 갔대요. 오늘 무슨 일 없느냐? 할아버지가 물어봐요. 아침상을 물리고 나자 라고 되어 있으니 다음 날 아침인 거야. 성우가 혼자 집에 가가지고 계속 잠도 못 자고 고민한 거야. 나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이 할아버지 속이는 것도 마음에 안 드는데 그렇다고 또 약혼식장 안 가면 아버지 체면은 또 완전 바닥으로 떨어질 것 같고 계속 고민하다가 답을 못 내린 채로 다음날 아침 온 거야. 할아버지랑 같이 밥을 먹습니다. 할아버지가 물어봐요. 오늘 무슨 일 없냐? 그러니까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별로 없습니다. 아버지는 얼결에 대답을 해놓고도 혹시 눈치챈 게 아닌가? 거짓말이죠. 얼떨결에 대답을 해놓고도 혹시 눈치챈 게 아닌가? 라는 표정이었대요. 아무 일도 없어? 예, 아무 일도 없습니다. 아버지는 겁먹은 얼굴로 대답했답니다. 자, 그러니까 성우한테도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성우가 저도 없습니다. 아무래도 무슨 눈치를 챈 것 아닐까? 조마조마했대요. 그러면 잘 됐다. 오늘이 자 이제 동공영감 얘기 나오죠. 동공영감 탈상이다. 너희들은 초상 때도 못 갔으니까 오늘 나하고 같이 가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초상이라고 하는 건 그 사람 죽었을 때를 말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동공영감이 돌아가셨던 그 초상날에도 너네가 못 갔다 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지금 너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너네는 성우 아버지랑 성우를 말하죠. 성우 아버지랑 성우는 동공영감이 돌아가셨을 때 조문을 못 간 거야. 장례식장에 못 간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는 장례식도 못 갔는데 오늘은 탈상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쉽게 말하면 뭐겠어? 기일이다 이 말이겠죠. 돌아가신 기일이다. 제삿날이다. 제사 지내는 날이다. 야, 너네 돌아가셨을 때는 못 갔는데 그래도 오늘은 동공영감님 보러 가자 라고 할아버지가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이 바로 어떤 날입니까? 약혼식 날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성우 아버지는 깜짝 놀라서 성우를 돌아다봅니다. 헉 이러면서 가면 안 되는데. 자, 할아버지가 얘기해요. 사람이 사람 무시를 하려면 이런 인사부터 제대로 차려야 된다. 그 양반은 너희들하고는 친살붙이나 마찬가지다. 자, 그 양반은 너희들하고 친살붙이나 마찬가지다 라고 하는 건 가족 같은 사람이라는 거야. 가족은 아니지만. 자, 작년에도 그만 일로 조문을 못 갔으니. 자, 동국명가님 언제 돌아가셨어?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말이 되냐? 너네 이때까지 한 번도 인사하러 안 간 거 아니냐? 인사하러 가자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성우 아버지는 멍청한 표정으로 할아버지를 많이 보고 있었습니다. 거기까지는 하루끼리 빠듯했대요.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아주 먼 곳이라는 겁니다. 우리 동네 월촌 영감이 집에 내려올 때마다 여기 와서 쓸 일이 있거든 자기 아들 차를 이용하라고 하도 그래 싸서 어쩌려게 전화를 했더니 오늘 아침에 차를 보내준다고 했다. 그 차를 타고 가면 편하게 다녀올 것 같다. 성우 아버지 이마에는 땀이 무성무성 맺히고 있었어요. 긴장하는 거죠. 헐 큰일 났다. 거기까지라면 일이 조금 그러니까 무슨 일인데 중요한 일이 있어서 점점점. 자, 다급한 판이라 그럴듯한 핑계가 얼른 잡히지 않는 모양이었대요. 자,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친구는 다음에 만나도 될 거 아니냐? 라고 하면서 가벼운 노끼가 서려 있었답니다. 노끼가 뭔데? 노끼. 수진아, 노끼가 뭐야? 노끼가 뭐야? 뭐라고요? 뭐라고요? 화난 거. 화난 기운이죠. 분노하는 기운. 그러니까 살짝 화를 내면서 얘기했다는 거야. 자, 그래도 그것이 중요한 신상 문제가 돼서 점점점 중요한 신상 문제가 뭔데? 약혼이죠. 자, 성우는 아버지 쪽으로 자꾸 돌아가려는 고개를 손으로 붙잡듯 모른 척 앉아 있었답니다. 아버지가 또 떠듬떠듬 말을 꺼냈대요. 아마 성우도 점점점 이라고 했더니 할아버지가 무엇이? 라고 얘기합니다. 자, 할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약혼식 날 무슨 일이 그렇게 번거롭다는 게야? 이게 무슨 말인데? 할아버지 알고 있었어. 자, 그럼 의도는 뭐야? 야, 내가 그렇게 반대하는 결혼 니네 지금 성사시키려고 하는데 너네 그러면 결혼하기 전에 누구 얼굴부터 보러 가라? 동국영감님 얼굴부터 보러 가라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동국영감님은 어땠던 사람인데? 일제강점기 때 일제에 고통받았던 사람이거든. 근데 돌아가셨을 때 얼굴 한 번 안 뵈러 갔잖아. 야, 너네 가가지고 먼저 인사부터 하고 와라. 너네 결혼할 거면. 이 말이야. 의도가 그건 거야. 근데 그러면 할아버지의 의도는 그냥 야, 결혼 축하해 대신에 인사 좀 하러 가 이걸까요? 아닙니다. 동국영감님 얼굴 보러 가서 뭐 느끼라고? 죄책감 느끼라고 보내는 거야. 이해되죠? 할아버지는 그거를 의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할아버지는 이미 낌새를 눈치챈 것 같았대요. 그때 밖에서 자동차 경적 소리가 울려왔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성우, 너나 가자. 너 따라와라. 아빠는 냅두고. 할아버지는 성우를 체근하며 자리에서 일어섰대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사색이 되어서 왜 사색이 되는데? 약혼식 가야 되는데. 어머니도 누구 편? 아버지 편이야. 그렇죠? 사색이 되어 어쩔 줄을 몰랐대요. 그러나 성우는 할아버지의 위압에 못 이긴 척 할아버지 앞장에 섰답니다. 대문 밖에는 차가 기다리고 있었대요. 자, 성우야, 나 좀 보자 라고 하면서 새파랗게 질린 어머니가 결사적인 표정으로 왜 질렸는데? 빨리 돌아와야 돼. 너 약혼식 가야 되니까 빨리 돌아와야 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겠죠. 내외 표정은 내외는 부부죠. 그럼 이 부부는 누구를 말하는 거야? 아버지랑 어머니 말합니다. 성우의 아버지와 어머니 표정은 이미 그들이 할아버지 몰래 어떤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을 너무도 환하게 내비치고 있었다. 결혼시키려는 어머니가 성우를 한쪽으로 끌어당겨서 뭐라고 막 귓속말을 하려고 하는 그 순간이었대요. 그
킁킁 하면서 할아버지가 기침을 하는 거야. 눈치 주는 거죠. 어머니가 찔끔했대요. 성우는 그 컴 소리에 이끌리듯 문이 열려있는 차 속으로 들어갔답니다. 이어서 할아버지가 올라앉으며 쾅 문을 닫았대요. 내외는 멍청하게 서있고 부르릉 차는 떠났답니다. 차가 시내를 달렸대요. 성우 눈앞에는 몇 사람 영상이 얽혔답니다. 시내를 빠져나가 고속도로에 들어서자 차는 물찬 제비처럼 미끄러져 나갔대요. 자, 봐봐. 성우는 가슴이 툭 트이는 것 같았다. 옆에 어디 어두운 미로를 헤매다가 빠져나온 것 같았다 라고 얘기하죠. 자, 가슴이 툭 트이고 미로에 있다가 빠져나온 것 같은 기분이 든 이유가 뭡니까? 성우가 밤새 갈등하고 있었잖아. 거기에 플러스 아버지와 김한국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 나는 윤주를 사랑하긴 해. 결혼도 하고 싶어. 근데 왜 이렇게 서두르지? 는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거든. 근데 그게 조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해소가 되는 겁니다. 왜 해소되는데? 동네를 벗어났잖아. 고속도로 타고 내가 있던 동네를 벗어났잖아. 그러니까 이 걱정이나 이런 것들이 좀 씻겨 내려가는 거야. 자, 등받이에 몸을 기댄 성우 눈앞에는 김길동, 이길동이 들이 형님 동생하며 너털 웃음을 터뜨리며, 자, 잘 보세요. 잔치상 앞에 도깨비들처럼 모여들고 있을 광경이 어른거렸대요. 자, 그러면 이 도깨비들처럼 하하호호 너털 웃음을 짓고 있을 사람들이 누굴까요? 아버지, 김한국 등등등 권력자들. 자, 그래서 아까 보기에서 도깨비들이 어떤 사람들이 도깨비로 묘사된다고 했어? 세속적 가치에 매몰된 사람들. 출세만 원하고 뭐 이런 사람들. 돈만 생각하고. 자, 그래서 자기가 지금 차를 타고 가고 있잖아. 등받이에 앉아가지고 뭘 상상한 거야 지금? 이 잔치상은 뭐겠어? 자기 약혼식이겠지. 자기 약혼식에 소위 이제 좀 이 사회에서 잘 나간다 난다긴다 하는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김길동이 이길동이 뭐 김씨 이씨 뭐 박씨 다 모여가지고 아이고 형님 아이고 동생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하하호호 짝짝꿍하는 그 모습들이 성우의 눈앞에 뭔가 이렇게 아른아른 이미지처럼 보였던 거야. 그리고 그 요란스러운 도깨비들 잔치판에서 약혼식이죠.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었을 자기 꼴을 상상해봤대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나를 지금 여기에 데려가려고 하는 의도가 뭔지 알 것 같아 라고 하면서 할아버지의 의도를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점점. 자, 그 영상 위에 엉뚱한 영상이 하나 뿅 하고 떠올랐대요. 어떤 영상이냐? 동곡 할아버지였답니다. 자, 이육사의 청포도 나그네처럼 전설적인 분위기를 거느리고 갈매나무같이 고고하고 정갈한 동곡 할아버지였대요. 자, 이 동곡 할아버지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아주 강직한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었죠.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동국 할아버지는 세속적 가치에 매몰된 사람이 아니라는 거거든. 근데 지금 뭐 하러 가고 있는 거야? 동국 할아버지네 이제 묘를 찾아가고 있는 거잖아. 맞죠? 자, 그래서 이제 동국 할아버지를 찾아가면서 동국 할아버지의 이러한 정신들을 떠올리는 겁니다.
성우는 울컥 몰려드는 정감에. 그러니까 정감이 있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야? 굉장히 가깝게 느껴진다는 거잖아. 맞죠? 자, 그러니까 이런 정감의 주름이 옷깃을 여몄다라고 되어 있죠. 뭔가 경건해지는 거야. 아, 내가 가서 제대로 예의를 차리고 반성해야겠다. 그러면 그 뒤에 성우는 어떻게 될까요? 결혼을 할까 안 할까? 안 하려고 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게 바로 도깨비 잔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지금 봐봐봐. 위로 앞으로 다시 가봐봐. 인물이 성호가 주인공이죠. 맞죠? 그 다음에 이 주인공의 아버지, 할아버지 이렇게 얘기한다. 근데 아버지, 할아버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는 이러이러이러하게 말씀하시고 할아버지는 이러이러이러하게 말씀하셨다 라고 서술자가 얘기하잖아. 맞죠? 근데 이게 혹시 서술자의 아버지랑 서술자의 할아버지야? 아닙니다. 왜냐면 성우를 나라고 얘기 안 하고 성우라고 얘기하잖아. 맞죠? 성우가 주인공인데 성우를 성우라고 얘기한다고. 그 말은 이 소설은 몇 인칭이라는 거야? 3인칭이라는 거야. 아버지가 막 가슴이 찔끔하고 막 무서워가지고 뭐 어쩌다 이런 말 나오잖아. 맞죠? 그럼 아버지의 내면 드러나 안 드러나? 드러나. 맞죠? 그럼 이거 무슨 시점이야? 전지적 시점이야. 왜? 성우가 주인공인데 성우가 서술자도 아니야. 그럼 작품 밖에 서술자가 있다는 거잖아. 작품 밖에 서술자가 있는데 아버지의 심리가 드러나. 그럼 이거는 뭐야? 전지적 시점이잖아. 그러면 아버지, 할아버지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서술자 아버지랑 서술자 할아버지라는 얘기잖아. 근데 실제로 아니잖아. 맞죠? 자, 그래서 이런 식의 소설, 그리고 성호의 입장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어요. 이 세상은 지금 보면은 자꾸 막 잔치 떠올리면서 뭐 어쩌고 저쩌고, 성호가 자꾸 이제 마음이 막 불편하고 어쩌고, 성호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거든. 3인칭 전지적 시점은 이 이야기의 모든 것들을 알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 소설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제 전달해 주는 게 보통 전지적 시점의 전지적 소설자의 역할인데, 맞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자, 초점화된 소설자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소설은 누구에게 초점화가 되어 있는 거야? 성호에게 초점화가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성우에게 초점화가 돼 있어서 성우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관점인데 이야기의 제시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 3인칭으로 제시하고 있는 거야. 알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3인칭 전지적 시점이지만 초점화된 소설자가 이야기를 전개해 나간다 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자, 지금 39, 40, 41, 42. 오케이. 자, 요거 4개 문제를 좀 다 풀어봅시다. 시작.
풀었어? 오케이. 자, 앞에 봅시다. 39번. 자, A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거. 자, 이 A 부분은 지금 이 할아버지랑 아침상 먹으면서 대화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아침 대화. 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 답이 몇 번이야? 자, 대화를 주고받는 장면을 통해서 인물의 갈등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맞죠? 자, 그럼 생각해봐봐. 어떤 갈등일까요? 자,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내적 갈등이라고 볼 수 있겠지. 근데 갈등 하나 더 있다. 뭐도 있을까요? 성우의 내적 갈등도 담겨 있어요. 맞죠? 성우는 마음속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또는 마음이 굉장히 불편한 상태. 그리고 아버지랑 할아버지가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할아버지가 살짝 분노 섞인 말을 하잖아. 맞죠? 자, 그래서 이런 인물들 간의 갈등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대화다라고 하는 게 맞겠다. 그렇죠? 자, 다음 40번 봅시다. 자,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기억은 지금 이제 할아버지가 저러고 계시는데 점점점인 거야.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언급된 상황이라고 기억에 언급된 상황은 할아버지가 반대하는 걸 말하는 거죠. 성호는 니은 행동을 주저한다. 니은은 약혼식 가서 이제 이렇게 해라 라고 한 아버지의 말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주저하는 이유이다. 맞아 아니야? 맞죠? 할아버지가 반대했고 그래서 약혼식에 가기를 주저하는 거죠. 자, 다음 2번 니은에 언급된 상황. 니은은 이제 약혼식이죠. 이제 언급된 상황은 아버지와 성호가 디귿 할아버지의 말을 듣고 긴장하는 이유가 된다. 맞죠? 왜? 약혼식을 뭐 하고 가기로 했기 때문에, 몰래 속이고 가기로 했기 때문에 긴장하는 거죠. 자, 다음 3번 니은에 담긴 아버지의 요구. 약혼식이죠. 약혼식에 담긴 아버지의 요구와 리을에 담긴 동국명남 탈상이죠. 제사지 내려가자. 리을에 담긴 할아버지 요구 사이에서 성호는 할아버지의 뜻을 따르고 있다. 맞나요? 맞죠? 결국은 동국명남 탈상으로 가족 차를 타고. 자, 다음 4번 디귿에 대한 대답은, 디귿이 아까 할아버지 말이었죠. 할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오늘 뭐 별일 없느냐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할아버지가 말한 리을로 이루어진다. 리을은 동국명남 탈상이다. 이제 보러 가자 라고 하는 거죠. 맞는 말이죠. 그 다음 미음 중요한 일은, 이제 아버지가 대답했던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대답이 있어. 맞죠? 자, 이 중요한 일은 아버지가 리을에 담긴 할아버지의 요구가 일의 중요도를 고려하지 않은 것임을 알리는 말입니까? 그거는 아니죠. 자, 그렇다기보다는 거절하는 말이죠. 거절하는 말. 완곡한 거절이죠. 완곡한 거절. 할아버지 요구를 거절하는 말입니다. 자, 다음 A 41번. A는 자동차 그 경적 소리였죠. 경적 소리. 그 다음에 B는 컴 하는 소리였습니다. 자, 그러면 A는 대화를 중단시키고 B는 이어지려는 말을 막는다. 맞나요? 맞아? 자, 아니 약혼식 날 무슨 일이 헐 번거롭다는 게야? 질문하고 나서 경적 소리 삑. 갑자기 성훈아 너 나가자. 자, 대화를 중단시키는 거 맞죠? 끝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B 검 소리는 어떤 순간이었어? 엄마가 귓속말을 하려는 순간이었죠. 맞죠? 귓속말을 하려는 순간에 검 하면서 뭐 하는 거야? 말을 막았다. 그쵸? 맞는 말. 자, 그 다음에 2번 봅시다. A는 성우와 할아버지 사이의 갈등을 심화시킨다. 맞나요? 아닙니다. 맞죠? 성우는 할아버지한테 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 경적 소리를 듣고. 자, 그 다음에 B는 그 둘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는 거야. 그것도 아니다. 그쵸? 자, 다음 A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기대감. 아니다. 그쵸? 자, 다음 B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실망감도 아니고요. 자, 다음 4번 A는 아버지에 대한 할아버지의 평가를 달라지게 하고. 아니죠.
할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니네 아빠 놔두고 너나 가자 이러면서 성호만 차에 태우잖아.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할아버지가 누구 포기했다? 아빠는 포기했다는 거야. 맞죠? 할아버지가 아빠는 포기하고 성호만 데리고 가자. 너는 내 뜻을 이해해 줄 거야. 그러니까 너라도 가자 라는 뜻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할아버지의 평가를 달라지게 하고는 아니죠. 자, 다음 이제 B는 할아버지의 권위에 대한 성호의 거부감을 유발한다. 성호는 거부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다음 5번 A는 할아버지가 전화로 약속했던 일이 일어났음을 알려주고, 그쵸? 전화로 약속했던 일 뭐였어? 차 빌렸다는 얘기죠. 자, B는 그 일에 대한 할아버지의 만족감을 드러냅니까? 아니죠. 자, B는 엄마가 나를 데리고 가가지고 귓속말을 하려고 하는 그 상황에 대해서 불편한 감정을 나타내는 거죠. 불편한 감정. 정답은 1번. 자, 다음 42번 봅시다. 1번 선지. 아버지의 말을 듣고 고개를 돌린 것에서 아버지가 무리해서 식을 올리려는 이유가 김학모의 환심을 사서 이익을 얻으려는 데 있다는 것을 성호가 짐작했음을 알 수 있고, 맞나요? 맞죠? 이거 아까 쌤이 얘기했죠. 자, 다음 2번. 수모를 삼키고 식을 올리겠다 라고 하는 것, 김학모를 개짬과 진념의 인물로 표현한 것은 과거에 얽매이지 않은 삶에 대한 성호의 긍정을 엿볼 수 있겠군. 맞나요? 맞아요? 아니죠. 오히려 좀 심한 말로 환멸을 느낀 겁니다. 환멸을. 그렇죠? 환멸을 느낀 거라고 봐야겠죠. 정답은 2번이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지금 3월 모의고사 다 마무리가 됐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유충열전하고 그 다음에 5단원 진도를 좀 나가도록 할게요. 자, 마칩시다.